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에 물든 붉은 얼룩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고 나는 도망쳤어. 비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맨발로 뛰었지. 그리고 검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나를 삼켰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 모든 게 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 방. 고등학교 시절의 그 좁은 원룸.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20살의 나, 김지은. 이게 무슨.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어리다. 어제, 아니 8년 후의 그 지옥 같은 결혼식. 박준혁, 그 개자식이 내 인생을 망친 그날.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왔다. 환생했다. 그 모든 배신과 고통을 알기에 이번에는 복수할 거야. 서울의 겨울은 여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 얼어붙은 물결이 내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핸드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뜬 날짜 2017년 12월 9일, 정확히 5년 전. 그때 나는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박준혁을 처음 만난 그 파티가 일주일 후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이 모든 걸 앗아간 그 만남. 이번에는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은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 공기는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미래의 그림으로 물들어 있었다. 박준혁. 그는 재벌 3세, 박씨 가문의 후계자.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의 아내는 나 같은 평민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박소연. 그년이 내 약혼자를 빼앗은 장본인? 아니,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짜고 날 속인 거였다. 결혼식 당일 소연이 내 드레스를 찢고 준혁이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한 그날. 지은아, 너는 우리 가족의 오점일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내 가족은 파산했고 나는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배신의 뿌리는 더 깊다. 준혁의 아버지, 박 회장은 내 아버지의 사업을 망친 장본인. 내 아버지는 박씨 가문의 불법 대출로 인해 자살했다. 그 비밀을 소연이 준혁에게 속삭였고 그들은 날 이용해 아버지의 유산을 삼켰다. 이번 생에서는 내 놈들의 비밀을 파헤쳐 줄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오리엔테이션 중 준혁이 등장했다. 여전한 그 미소,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듯한 태도. 그는 무대에 올라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우리 학교는 꿈의 시작이야. 함께해요. 라고 외쳤다. 군중이 환호성을 지르지만 내 귀에는 그 목소리가 독처럼 들렸다. 그는 나를 봤다. 아니, 아직은 모른다. 이 순간 나는 그에게 그냥 평범한 여학생일 뿐. 하지만 곧 내가 먼저 다가갈 거야. 이번에는 사냥꾼이 될 테니까. 파티가 시작되자 나는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과거에 나는 수줍게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컵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선배, 안녕하세요. 저 신입생 김지은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 준혁의 눈이 살짝 커졌다. 오, 예쁜 후배군. 같이 한 잔.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역겹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돼.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밥그룹이야.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망치는 집안.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 가족 비밀은 없나요? 재벌 집안이라 들으면서 그는 웃었다.
비밀. 그런 건 없지. 모든 게 투명해, 거짓말.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먼저 그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무너뜨릴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박씨 가문의 약점을 검색했다. 불법 대출 기록, 뇌물 스캔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아버지의 일기장, 나는 중얼거렸다. 집 안 서랍을 뒤지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아버지의 필체, 박 회장과의 거래는 독, 지은아, 절대 그 집안과 엮이지 마오.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닦아냈다. 이건 시작일 뿐. 다음 날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재미있었어. 다음에 데이트 어때? 나는 답했다. 좋아요. 선배,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만약 이 생에서도 실패하면? 아니, 그럴 수 없어. 나는 죽음의 맛을 이미 안다. 데이트 날, 나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에 도착했다. 과거에 나는 이곳에서 준혁의 속내를 처음 엿봤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드레스 코드는 캐주얼했지만 나는 약간의 노출로 그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아, 오늘 더 예뻐해. 준혁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과거처럼 그는 날 쉬운 먹잇감으로 봤을 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박소연 씨, 선배 여동생이시죠? 모델 같아요. 준혁은 웃었다. 소연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곧 결혼할지도 몰라. 이 결혼?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소연의 약혼자는 준혁의 친구였지만 결국 준혁과 엮였다. 그들은 혈육 이상의 관계였다. 정말요? 부럽네요. 제 가족은? 보통이에요. 나는 슬픈 척했다. 준혁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라면 우리 집안에 잘 어울릴 텐데.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어울리다니. 너희 집안은 지옥이야.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 산책로로 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팔에 기대는 척했다. 선배, 제 꿈은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준혁은 흥미로워했다. 아버지, 무슨 사업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은 무역회사요. 하지만 최근 어려워서 그의 눈이 반짝였다. 과거, 이 대화가 시작이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회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결국 삼켰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박씨 가문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아버지는 웃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안다. 곧 박 회장이 대출을 제안할 거야. 나는 증거를 모아야 했다. 밤새 검색하며 박그룹의 재무보고서를 훑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해외 계좌, 세금 회피. 이걸로 시작하자. 며칠 후 소연을 만났다. 대학 클럽 모임에서. 그녀는 여전한 미인, 차가운 미소. 오빠가 내 얘기 많이 하네. 조심해. 오빠는 바람둥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처럼 예쁘면 괜찮아요. 소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날 경계했다. 과거, 소연은 나를 질투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비밀이 준혁과의 근친상간 같은 관계. 그게 박씨 가문의 어두운 면이었다. 나는 소연에게 접근했다. 언니, 패션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는 카페에 갔다. 대화 중 나는 슬쩍 물었다. 박씨 가문 비밀 많아요. 재벌 집안이라 들으면서 소연은 컵을 내려놓았다. 비밀. 그런 건 없어. 다들 오해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제 아버지 회사도 박그룹과 거래했어요.
조심해야 할까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랬어. 잘 모르겠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소연은 약점이다. 그녀를 이용해 준혁을 흔들자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이 길이 날 더럽힐까 봐 두려웠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그 결혼식의 굴욕, 그 피 맛을 잊을 수 없으니까. 준혁과의 데이트가 잦아졌다. 그는 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다. 한 번은 그의 집에 초대됐다. 바가의 저택, 서울 강남의 그 거대한 맨션. 엄마, 이쪽 지은이야, 준혁이 소개했다. 박 회장 부인은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평범하네. 우리 집안에 맞을까? 그녀의 말에 준혁이 웃었다. 엄마, 지은이는 특별해. 저녁 식사 중 나는 조용히 관찰했다. 소연이 준혁을 보는 눈빛, 그건 누나가 아니라 연인 같았다. 오빠, 와인 더. 소연의 손이 그의 팔에 스쳤다. 나는 속으로 기록했다. 증거. 이 집안의 썩은 뿌리. 밤에 준혁과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을 스치자 구토가 올라왔다. 하지만 참았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말에 나는 속삭였다. 저도요. 오빠 거짓. 모든 게 거짓.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준혁의 공식 여자친구가 됐다. 미디어는 재벌 3세의 로맨스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아버지의 회사의 밥그룹에 투자 제안이 왔다. 과거처럼.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거절하세요? 대신 이 증거를 보세요. 나는 밥그룹의 불법 문서를 프린트했다. 온라인에서 해킹한 데이터. 물론 과거 지식으로. 아버지는 놀랐다. 지은아, 이게 뭐야? 박씨 가문의 비밀. 우리를 망치려 해요. 아버지는 대출을 거절했다. 박 회장은 화를 냈다. 준혁을 통해 나에게 압박이 왔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왜 그래? 우리 집 도와주려는 건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 오빠, 무서워요. 가족이 위험해요. 준혁은 달랬다.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뒤 소연이 찾아왔다. 내가 뭔 짓 한 거야? 오빠가 왜 그래? 그녀의 눈은 독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오빠가 저 걱정하네요. 박씨 가문의 비밀이 알려지면 어떡해요? 소연은 나를 노려봤다. 너 뭐 아는 거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씨앗은 심겼다. 내 복수의 다음 단계, 소연의 약점 공략.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소연은 마약 스캔들에 연루됐다. 준혁이 덮어준 거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작은 기사로 시작. 밥그룹 상속녀, 파티 스캔들, 소연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준혁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싸웠다. 나는 그 장면을 몰래 녹음했다. 오빠, 그년 때문이야. 지은이가 우리 비밀을 알아. 녹음 파일을 듣자 내 심장이 뛰었다. 증거.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 소연의 일기 앱을 해킹, 과거 지식으로.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 오빠와의 밤은 지옥.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야. 집안 유지 위해 박 회장은 자식들을 이용해 혈통을 강화하려 했다. 근친. 그 집안의 어둠. 나는 준혁에게 그 파일을 보여줄까 고민했다. 아니, 아직. 먼저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려야 해. 나는 소연에게 접근했다. 언니, 도와줄게요. 스캔들, 제가 해결할게. 그녀는 의심했지만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움직였다. 언론인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죽였다.
그 과정에서 소연이 무너졌다. 지은아, 너 왜 날 도와? 언니처럼 가족 사랑하니까요, 거짓.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한편 준혁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에게 반지를 주었다. 결혼하자, 지은아, 과거의 그 반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거절했다. 오빠, 아직. 무서워요. 그는 화를 냈다. 왜?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울었다. 사랑해요. 하지만 박씨 가문의 그림자가.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직원들을 모아 밥그룹의 불법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다들 싸웁시다. 직원들은 동요했지만 내 열정에 따랐다. 복수는 혼자서 안 돼. 동맹이 필요해. 소연과의 만남이 잦아지자 그녀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지은아, 오빠한테 말마. 우리 비밀, 비밀. 그녀는 준혁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시켰어. 집안 혈통 위해 나는 충격을 가장했다. 언니. 그건 속으로 역겨웠다. 이 집안은 썩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박씨 가문의 미래 며느리로 자리 잡았다. 미디어는 날 평민의 기적으로 불렀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복수 불꽃. 준혁은 날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여전한 적대. 그년 우리 집안에 들이지 마. 그녀의 속삭임을 나는 엿들었다. 내 결정이 첫 번째 논란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회사를 밥그룹에 매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준혁이 물었다. 나는 단호했다. 오빠, 제 가족도 소중해요. 함께 성장합시다.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뒤에서 박 회장이 압력을 넣었다. 세금 조사, 경쟁사 견제. 나는 반격했다. 익명으로 밥그룹에 뇌물을 신고했다. 국세청이 움직였다. 스캔들이 터졌다. 밥그룹, 세금 탈루 의혹, 주가는 폭락. 준혁은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너 아는 거 있나? 나는 부정했다. 오빠, 무서워요. 하지만 소연은 알아챘다. 너였어. 그 스캔들, 그녀가 나를 습격했다. 카페에서 그녀의 손톱이 내 뺨을 긁었다. 피가 흘렀다. 언니, 왜? 나는 울었다. 하지만 녹음기 작동 중. 경찰에 신고. 소연은 체포 위기. 준혁이 달려와 그녀를 구했다. 지은아, 소연이는. 아파? 그의 말에 나는 물었다. 왜 아파요? 집안 비밀 때문인가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밀어붙였다. 오빠와 소연 언니의 그 관계. 침묵.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가? 그딴 소릴. 나는 소연의 일기 내용을 읊었다. 준혁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강요야. 집안 유지 위해 충격.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오빠, 그럼 날 왜 사랑하나요? 이용.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 너는 달라. 진짜 사랑이야.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의 그는 날 버렸지만 이 생의 그는 진심일까? 아니, 착각. 복수. 나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모았다. 소연의 마약 기록, 준혁의 뇌물, 박 회장의 자살 강요. 아버지의 죽음 원흉. 다음 날 언론의 폭로. 밥그룹 상속인, 근친 스캔들, 세상이 들썩였다. 소연은 자살 시도. 준혁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왜? 우리가 사랑하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 그건 내 착각이야. 내 집안이 내 가족을 죽였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걸 포기하게 하지만 늦었다. 경찰이 왔다. 체포영장. 박준혁 씨, 뇌물 혐의로 그는 나를 보며 외쳤다. 배신자, 아이러니. 이제 내가 배신자. 내 결정은 논란. 친구들은 지은아, 너무 잔인해라고 했다. 가족은 뒤험해라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맛, 달콤했다. 박그룹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 50% 하락, 투자자 이탈. 박 회장은 은둔. 소연은 정신병원행. 준혁은 감옥.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어머니. 그녀는 날 저주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비밀 편지, 내 아버지 자살, 내가 유도했어. 증거 있으면 공개해. 나는 웃었다. 그녀의 자백. 나는 변호사를 고용, 소송. 박 부인의 명예훼손과 살인교사, 재판은 미디어의 피드. 나는 증인석에 섰다. 그날 결혼식에서 그녀가 날 모욕했고 나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죽었죠. 하지만 돌아왔어요.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환생,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내 눈빛은 진심. 재판 중 트위스트. 준혁의 변호사가 나왔다. 피고는 무죄. 증거는 조작, 그는 나를 가리켰다. 김지은, 그녀가 복수 위해 날 줘, 충격. 과거 지식을 어떻게? 그는 내 일기를 훔쳤나? 아니, 소연의 도움. 그녀가 병원에서 몰래 전달. 카오스. 나는 반격. 준혁 씨, 당신의 근친 증거 여기, 소연의 영상. 법정 소란. 판사는 중단. 하지만 여론은 내 편, 김지은, 정의의 여신.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밤에 악몽. 결혼식 날 피맛 내가. 괴물이 됐나?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너도 망가질 거야. 이 논란의 결정. 소연을 용서할까? 그녀를 찾아 병원. 언니, 왜 오빠와 소연은 울었다. 아버지의 강요. 나도 피해자야, 동정. 하지만 그녀가 날 배신한 과거. 나는 떠났다. 복수 계속. 박 회장을 상대로. 그의 사무실 습격, 증거 발견, 아버지 자살 편지 위조. 박 회장, 당신이 범인이. 그는 웃었다. 소녀야, 재벌은 안 무너져. 하지만 나는 공개. 다큐멘터리 방송. 세상이 분노. 고조. 준혁 탈옥 시도. 그는 날 납치. 창고에서. 지은아, 왜 날 파괴해? 그의 칼이 내 목에.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속삭였다. 너희가 먼저 날 죽였어. 8년 후에 그는 놀랐다. 환희생, 나는 칼을 뺏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경찰 도착. 그는 다시 잡혔다. 하지만 내 손에 피, 살인 미수. 논란 폭발. 김지은, 살인자. 재판의 절정. 나는 증언. 저는 죽었어요.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트럭에 치여. 하지만 돌아왔어요. 복수를 위해 법정 웃음.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박씨 가문 붕괴. 회사는 매각, 재벌 제국 끝. 트위스트, 준혁의 마지막 편지. 지은아, 미안. 하지만 내가 환생이라 믿어. 사랑했어. 진짜로 눈물. 그는 자살. 소연은 회복. 미안해. 언니처럼 될게. 박 회장. 종신형. 어머니, 자살. 나는 자유. 하지만 상처. 아버지 회사 성공. 나는 CEO. 새로운 사랑. 한강에서 만난 남자. 진심. 지은 씨.
당신 눈빛강에 그는 모른다. 내 과거. 결말, 비극적 해피엔드. 나는 산다. 하지만 영원한 그림자.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서울의 봄. 한강 꽃 피는 날 나는 미소. 돌아와서 다행이야. 하지만 마지막 거울 속 내 눈에 피빛. 이게 끝. 아니, 시작. 또 다른 복수. 아니, 평화. 선택은 내 거.